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이슈는 키맨 남욱 변호사 귀국 선언, 대장동 의혹 퍼즐 맞춰지나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2일에 그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어요. 예, 대장동 의혹이 진작부터 문제가 됐지만 이 민주당 경선 과정 중에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 이 캠프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자신에게 또 유리하게 해석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 경선 과정에서 이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가 이제 입장 발표를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이 최측근죠,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 민심이 심상치가 않고 또 앞으로 게이트급 권력 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보이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 그 검찰이 전격적으로 김만배 씨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예, 하천대유의 대주죠, 이 김만배 씨. 네. 일단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이런 혐의인데요. 먼저 검찰은 이 김 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한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 사업지 선정 등에 관여해 이제 하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그에 반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는 이제 손해를 입힌 이런 배임 혐의나 또 회사에서 빌린 400억 원과 관련해 이제 횡령 혐의 역시도 함께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을 보면은 김만배 씨가 이제 지난 11일 그 14시간 동안 그 마라톤 조사를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하루 뒤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루 뒤인데 이게 이번 사건의 규모나 또 복잡한 사업 구조를 볼 때 몇 차례 더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우선 당장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향후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혐의, 특히 이제 중요한 게요, 정관계 로비 의혹, 350억을 7명한테 줬다, 50억 클럽이다, 이 부분까지 이제 수사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 씨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나 언론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따로 외부에서 말을 맞추거나 해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도 좀 높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이번 검찰 조사에선, 그러니까 이틀 전 검찰 조사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알려진 이 정명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 팀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업을 도운 이 정민용 변호사의 이 자술서를 토대로 해서 이 김만배 씨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는데요. 네. 이 김 씨는 근데 이 녹취록의 신빙성 자체를 아예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 녹취록 자체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기존 주장을 이제 강조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 김 씨가 말하길 정회계사가 녹취를 하는 걸 알고 나중에 이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거짓말이나 좀 이상한 말을 녹취록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독을 풀었다라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상대가 녹취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민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를 한다든지 아예 다른 말로 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액회사가 제출한 녹취록상의 목소리가 이 김만배 씨가 맞는 만큼 거기서 나온 발언 중에서 좀 문제될 만한 부분에 대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 독을 풀기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아예 녹취록 전체의 증거 능력을 없애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지금 좀 중요한데, 정의계사의 이 녹취록을 보면은 김 씨가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럼 그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높은 뭐 정치인 누구를 지목하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김 씨의 명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그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사업자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그런 말은 한 적이 있다라고 또 이를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음. 또 나중에 와서는 또다시 이제 그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진술이 계속 이제 번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 검찰에서는 뭐 추가 수사를 해도 달라질 건 없다라고 해서 이제는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뭐 결론만 놓고 보면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자신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유동규 그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는 부인을 했다고 보면은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 녹취록에서는 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 이상인 700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정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도 예, 전해졌는데 예. 이 역시도 김 씨가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다.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라고 해서 또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엇갈리고 있는 게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습니다. 음, 그런데 이 김 씨에게, 그러니까 김만배 씨에게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이런 혐의가 이제는 구속영장에 이제는 첨부가 돼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 씨는 또 유 전 본부장과 돈거래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음, 보면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는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김만배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오는 14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요. 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마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그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키맨이자 그 지금 그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이번 인터뷰는 뭐 남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이지 아직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진술한 게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걸 진실을 인정할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음, 향후 앞으로 이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을 전제를 해서 뭐 지금 뭐 나온 얘기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면 네. 먼저 남 변호사는 이 김만배 씨가 5억 원씩 7명에게 주는 350억 루비에 대해 실제로 언급을 했다. 라면서 그 말을 듣고 이게 좀 나중에 사태가 되게 악화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럼 그 7명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지금 국회나 언론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이 그 로비 대상이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폭탄을 하나 던졌다고 보면 되고요. 예. 또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은 김 씨가 지금 전면 부인하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 진짜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제 대장동 의혹이 아니라 이제 대장동 게이트로 이제 사건의 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요. 또 2019년부터 이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에서 700억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자기가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녹취록상에 나온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해서 그분이 누구냐인 건데 이 남 변호사 말은 이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은 서로 형동생하는 사이랍니다. 음, 그리고 특히 김만배 씨가 나이가 많아서 큰형님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큰형님이는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할 일도 없고 음, 지칭한 기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분은 이제 제3의 인물이 돼버리는 거죠. 예. 과연 누군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만든 근본적 원인, 그러니까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한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나는 알고 있다. 음, 하지만 그 위에 뭐 윗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또 발언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남욱 변호사의 이제 이번에 깜짝 등장인데 귀국을 결정한 배경이 뭘까요?
예, 일단 그간 언론에서는 남 변호사가 미국에 잠적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할 거라는 입장이 많았는데요. 예. 뭐 여권 무효도 이미 신청을 했고요. 수사기관도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사실상 남 변호사가 자진 입국하지 않는 한 이 강제 소환은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어, 그런데 갑자기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그 귀국 의사를 밝힌 건 결국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자신에 대한 방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김만배 씨나 뭐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이 이런 주요 인물들이 이 남욱 변호사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자신도 변호사니까 이런 부분까지 의식을 해서 수사 과정에서 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필요도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남 변호사가 얻은 이익이 상당한데 대부분 아마 국내에 있을 겁니다. 뭐 미국으로 뭐 가져간 거는 뭐 일부일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미국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이제 음. 미국에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이런 여러 요인이 결합이 돼서 전격 귀국선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그 사건에 변호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변호사분들 중에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그 변호사들이 있어요. 있죠. 부동산만 해도 저 먹고 살만한가 봐요. 예. 그런데 예. 부동산만 해도 다른 사건 들어오면 또 선고를 하죠. 아, 그렇습니다. 거부하진 않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